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범사훈 적선지방, 선을 쌓는 방법, 그 중에서 그 인연을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생활 환경의 인연을 따라서 그 선행을 하는 10가지 방법 중에서 9번째. 연장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305쪽입니다. 꼭 연장자만은 아닙니다. 존장이라 그러거든요. 존장.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또는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모, 연상의 형제, 지도자, 상사, 연장자와 유덕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각별히 받들고 공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집에서 부모들을 보살필 때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한 태도로 부드럽게 모셔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고 평온한 태도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덕을 쌓을 때 그 덕들은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 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도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42장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20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하나가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구절하고 이 구절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욕을 당한다는 거는 누가 나를 모욕했다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남을 모욕했다는 건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나를 모욕하느냐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자, 나와 남을 관계에서 내가 남이 하나라면 내가 10이나 20, 이 정도의 내 중요도가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거든. 그러면은, 자, 내가 행동하는데, 이 20개짜리에 내가 행동하는데, 하나짜리인 그대를 고려하지 않은들, 내가 실수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보여서 못 본 거예요.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여서 못 본 거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세게 부풀리고 나면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제낀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여서 투명 처리하고 보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명 처리 당한 그 사람은 모욕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분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도 20인데 이쪽은 하나고, 하나짜리가 자기를 투명 처리했어. 그쵸?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러면 나를 이렇게 상대보다 10배, 20배로 키워서 생각하는 이 습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상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아상은 중생이라면 가지고 있어. 중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이 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상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줄이고 이런 특별한 자기 각성이 따르지 않으면은 어떡하냐면은 내가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 중에는 뭐냐면 그 상대보다 내 수치를 그냥 쭉쭉 올려주면 돼. 내 마음대로, 내 비셜로. 누가 자격을 부여해요? 내가 나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숫자를만 올려주면 돼. 그러게 해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무례해지는지.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거사님 몰래 제 속에 거사님보다 한 20배는 이거 펌프질을 해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법성화보살님이 우리한테 이제 빵을 하나 줬어요. 거사님이 친절하게 빵을 반을 딱 잘라서 저를 주셨거든. 근데 제 속이 이러면은 이 계산이 어떻게 되죠? 빵을 반으로 나눈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욕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욕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과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게 되면은 모욕적인 상황은 수시로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내가 화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니겠어요? 화를 내는 권리가 당연하니까 화를 낸다는 거는 공격할 권리가 당연하다는 얘기죠. 공격이 언어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데 그런 자기 설득이 되는 자기 스스로 설득이 돼요. 공격력을 써도 좋습니다. 이런 이게 메시지가 자기한테 발생이 되죠. 그런데 이 공격력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상대가 잘못해서 발생이 됐을까?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 번뇌를 키워서 발생이 됐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기가 자기 번뇌를 키워서 그 공격성이, 이렇게 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좀 자제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방은 분노 게이지가 이 천정을 뚫고 하늘로 향하고 있어. 그래서 왜 화를 내나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노와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죠. 참, 저 사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도 빠지기 쉽고, 남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뭐죠? 아상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A를 만나면은 아상을 쓰는 정도가 있고 B를 만나서 쓰는 정도가 있고 C를 만나서 쓰는 정도가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달라. 이게 좀 이렇게 양을 세게 쓰는 자리가 있고 좀 약하게 쓰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에이, 그 사람 그렇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에이, 그 사람 되게 세 이러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게 강도는 내가 변하고 있는데 아상의 강도가 이렇게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스스로는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뀌고 있는 걸 내가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A를 만나서는 7, B를 만나서는 5, C를 만나서는 10, D를 만나서는 15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정도를 내가 못 알아차려요. 나는 그냥 일관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할 만하니까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여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화를 내지 않기, 화를 참기 어렵다. 이게 이제 20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42장경 12번째 장 12번째 장에 보면은 20가지 어려운 상황. 첫 번째가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욕을 당한다는 게 내가 착심을 하고 모욕을 줬을 때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상을 키워놓고 내가 키워놓은 아상만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내가 번뇌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이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의 특징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자, 겸손은 아상이 부풀어 오르는 거에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나요? 하심. 공경. 존중. 이것들은 지금 내가 내 속에서 종기가 부풀듯이 자꾸 부풀어서 아상이 있는 대로 부풀어서 이게 병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태에 치료약처럼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겸손, 하심, 공경, 존중. 그럼 이것이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접촉하는 그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아상을 관찰하고 나의 아상이 작동되려고 할 때 알아차리고 어느 방향으로 내려놓느냐? 겸손한 방향으로 내려놓고 하심하는 방향으로 내려놓고 상대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아상은 내려놔지죠. 이 방법이 이게 그냥 옛날에서부터 꼰대들이 해오는 전통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현실에 본인 스스로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모욕, 그래서 수없이 많이 분노해야 되는 상황, 여기에서 이 해결책을 1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욕망도 커지고 아상도 커지고 그러면은 아상이 커지고 아상의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자존심 모욕을 입고 그러면은 투쟁 에너지 커지고 그렇죠? 대립 에너지 커지고 이 상황들이 너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마치 이 성냥골이
언제든지 걷기만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될 수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자기를 몰아넣을 거냐. 안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이 아상을 조절하는 중심 코드를 내 생활에 실천 원리로 소화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요범사운에서 얘기하는 볼까요? 이제 요범사운에서 보는, 자, 누구를 공경한다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을 그 연세를 무시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모욕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은 연세를 존중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이 높다는 거는 꼭 나이하고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은 나이가 적어도 덕이 높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은 상대의 덕이 높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하심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 갖기.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런 그 다음에 이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 지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은 덕이 높은 사람과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또는 덕이 높은 사람하고 그 나이가 많은 분이 만났어요. 그러면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한 분은 덕이 많아요. 덕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호 공경, 상호 존중. 그렇죠? 상호 겸양, 겸손, 양보.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식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 학식의 유무가 나이 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나이 순이나 또는 직책 수는 아니거든. 그리고 전체 부분에서는 직책이 높은 분이 이게 큰 틀에서는 밝을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직위가 낮아도 그 분야에서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서 자기의 밝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거나 리더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뭐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양보하고 그분의 의견에 따르고 이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자, 누구를 이 나이가 많은 분은 나이가 많은 이유로, 덕이 높은 분은 덕이 높은 이유로, 지위가 높은 분에 대해서는 지위가 높은 이유로, 학식이 높으면 학식이 높은 이유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언제든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할 준비하는 겁니다. 뭐를 해요? 하심할 준비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양보하는, 수순하는, 이런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꼭 위에서 연세가 많은 분에서 연세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일률적인 도덕률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노력을 해줘요?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보다 나이가 많을 순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보다 덕이 높아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보다 또 특정 분야에서는 학식이 이렇게 탁월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훌륭해진 만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각도는 전부 다 뭐예요? 아상을 완화시키거나 아상을 가라앉히는 문제거든. 지금 여기에 겸손, 하심, 존경, 존중, 양보, 수순 이런 것들이 진심을 담아서 할 때는 이 자기의 아상을 녹이는 이 비결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상을 녹이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자, 이런 부분이 부부 사이에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부부인데 서로가 자기 숫자, 자기 마음에 자기 존재에 대한 이게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숫자를 높이고 있어. 부부 사이에. 그리고 그들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거 어렵죠. 부모 자식 사이에는 어떨 것 같아? 그렇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이 아상의 수치를 계속 높이고, 그리고 높인 수치로 이렇게 진압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면 뭐죠? 에너지의 교류가 끊어져요. 그래서 자, 이런 각도에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장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연장자, 여기 이 번역을 한다고 연장자라는 그랬는데 연장자가 아니라 뭐죠? 존경할 만한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존경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것. 존중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모, 연상의 형제, 지도자, 상사, 연장자와 유독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 각별히 받들고 공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집에서 부모들을 보살필 때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한 태도로 부드럽게 모셔야 한다. 그런데 부모님만 그럴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한 태도로 부드럽게 대해줘야 한다. 이건 자식을 대할 때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같은 태도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뭐예요?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선물이죠. 어떤 선물이냐면은 부모의 경험치를 자식에게 전해주는데, 그런데 이거로는 부모의 경험치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모님의 경험치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엎어지고 아플 텐데,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엎어져서 아플 건데, 근데 뭐 심각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냥 좀 까이고 좀 까지고 좀 아픈 상황이야. 꼭 하겠다고 고집은 부리고 그걸 하면은 이렇게 엎어지고 무릎도 좀 까일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러죠. 그거 하면은 무릎 까이고 아플 텐데 이렇게만 얘기해 두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까이고 아파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약 발라주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은 무릎 까이고 아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 말씀이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해보니까 결론은 부모님 말씀에 결론으로 가더라. 해봤기 때문에. 해본 뒤에는 그 결과를 놓고 부모님의 말씀도 어른들의 경험치가 주어지는 말씀도 이제 참고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 자기가 겪게 되는 자기 몸에서 발생되는 손익계산이 이게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게 좀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부모님이 경험치에서 해주는 말씀이 그게 괜한 말씀이 아니다. 하고 순하게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통로가 자기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는 그냥 안 돼, 하지 마,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의 경험치, 부모님이 당신들의 경험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치를 쌓아요? 안 돼, 하지 마,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반발심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반성 안 합니다. 반발심을 가지고 한 거는 반성 안 해요. 거기에는 오기가 숨어 있어서. 그 반발심을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반성을 하는 거는 세월이 한참 더 지나서. 그래서 그런 이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이 경험치를 전달해 주고 싶어도 그리고 그 경험치를 전달해 주고 싶으면은 일정 정도 시행착오의 통로를 열어놓고 경험치를 늘리게 하고 그리고 그 경험치 속에서 자기 행동과 자기 예측을 경험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측이라는 건, 본인의 예측, 부모의 예측 해서 둘이 예측을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본인 예측은 잘 안 맞고 부모님 예측이 잘 맞아. 또 해보니까 잘 안 맞고 되고 어떨 때는 본인이 맞고 부모님이 살짝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대체적으로 또 보니까 부모님 맞고 자기는 이렇게. 자, 그럼 이러면은 이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내가 100번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모님은 아주 틀린 건 없고 한 세모꼴이나 공표. 자기는 그쵸? X표가 많고 어떨 때는 세모표 하나 갖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경험치를 자기 스스로 반성할 땐 이제는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논해 줄 수 있는 의논을 통해서 의논 과정에서 자식들이 사고를 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관찰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답은 도움이 안 돼요.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가 자기 상태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시야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것들의 인과의 범위 안에 담을 수 있는가? 경험치 안에서 인과의 범위 안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는 뭐죠? 아이들도 이런 말이 있죠.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거기에 선생님이 59세에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겨놓은 때에 여전히 아이들이 버겁더랍니다.